명탐정 코난이란 만화에는 정말 많은 혈육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형제자매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죠. 근데 형제자매들만 얘기를 했지 사촌관계인 캐릭터들은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은 명탐정 코난에 나왔던 캐릭터들 중 사촌관계인 캐릭터들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비중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 사촌관계인 캐릭터들만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비교적 사촌관계인 주요 캐릭터들이 적은 편이라 단역 캐릭터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사촌관계인 캐릭터들도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촌관계에는 하타모토 나치에와 하타모토 이치로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호화 여객선 연속 살인 사건 이란 에피소드에서 나온 인물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에피소드에 메인으로 등장한 인물들은 한 에피소드에서만 다뤄지고 그 이후 에피소드에서는 언급이 안 되는 게 보통인데 이 하타모토 나치에라는 인물은 이 에피소드 이후로도 여러 번 언급이 되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 하타모토 나치에와 하타모토 이치로가 굳이 기억에 남았던 건 이 이치로한 인물이 자신의 사촌인 나치에를 좋아해서 사건을 일으킨 미친놈이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나치에는 타키시란 인물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치로가 나치에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런 이치로를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한심한 놈 이루지 못할 꿈은 꾸지도 마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말에 개빡쳐버린 이치로는 할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짜고 이 호화 여객선 연속살인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였죠. 근데 사실 이치로가 사건을 일으킨 건 여객선에서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치로는 예전부터 나치에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의 이치로는 나치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죠. 보통 이렇게 소심하고 연애 경험이 적으며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급발진을 해서 고백을 하고 까이거나 아니면 그냥 평생 좋아하는 걸 숨기는 게 보통인데 이 친구는 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치에랑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미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놈이 사촌이랑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정신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아끼는 손녀를 이런 음침한 놈의 아내로 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매몰차게 거부를 하고 보란듯이 타케시라는 번듯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치로는 할아버지에게 원한을 가지게 됐고 배에서 할아버지에게 그딴 소리를 들으니 사리가 불타올라서 할아버지를 죽이게 된 거였죠. 근데 여기서 이치로가 할아버지한테 지 사촌이랑 결혼시켜달라고 한 게 좀 미친 소리 같긴 하지만 얘 가정환경을 보면 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얘 엄마 아빠가 사촌관계였는데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친 결혼을 한 엄마 아빠를 보고 근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 찌질이가 사촌 중에 예쁜 여자가 있는 걸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는 할아버지한테 근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뗐었다가 거부를 당하자 살인을 한 음침한 찌질한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코나에 나온 두 번째 사촌관계로는 남도일과 키드가 있습니다. 이 사촌관계의 경우 27기 극장판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쿠키 영상에서 밝혀진 관계로 극장판의 후반부에 이 사실을 밝혀가지고 그 전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다 까먹게끔 만들었죠. 얘네가 사촌관계임이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키드가 코난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 했던 텔레포트라든가 공중보행 등등 신기한 마술 트릭들은 그냥 사촌한테 재롱을 떨어준 것이 되었고 코난이 이런 키드의 속임수들을 전부 파악하고 키드를 놓쳐버린 건 사촌이랑 스케일 크게 한번 논 다음에 경찰한테 잡히지 않게끔 도와준 행동이 되어버렸죠. 물론 이 둘은 지들이 사촌관계인 걸 모르긴 하지만 언젠간 얘네가 지들이 사촌이란 걸 깨달았을 때 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 다음 명탐정 코난에 나온 세 번째 사촌관계로는 장미와 이상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시오와 안제이 자매가 이상윤, 우호진, 세라 이 3남매와 사촌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호진은 안시오, 안제이 자매와 접점이 거의 없었으니 세라와 이상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제이와 이상윤은 사촌관계임에서 같이 검은 조직이라는 범죄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서로 사귀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은 지들이 사촌관계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 부분은 둘이 원래 그냥 애절한 연인관계로 설정을 잡아놨는데 작가님이 장미를 메리세라와 연관시키려다 보니까 장미와 메리세라를 조카이모 관계로 만들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안제이와 이상윤의 관계가 애절한 사랑에서 범죄 집단에서 사촌끼리 갑자기 사랑에 빠져버리고 그 와중에 사촌을 범죄 조직에 냅두고 지 혼자 빠져나갔다가 남겨진 사촌이 죽어버린 절망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촌관계 덕분에 장미와 이상윤의 관계도 좀 엇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윤은 이전부터 장미를 보며 자신과 사귀었던 안제이를 떠올리곤 했고 적과학의 케이스 사건에서 자신이 죽은 걸로 위장한 다음부터 최수연으로 변장한 상태로 장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아마 이상윤은 자신의 옛 연인인 안제이를 지키지 못했으니 그녀의 동생이라도 지키기 위해 장미에게 다가간 것이겠죠. 근데 이게 안제이랑 사촌관계라는 게 안 밝혀졌을 때는 죽은 옛 연인의 여동생을 지키려고 하는 전 남친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었는데 사촌관계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니까 그냥 덜 친한 사촌 동생한테 관심 좀 주려고 하는 감정 표현에 서툰 사촌 오빠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라 같은 경우는 사촌이 겁나 노력해서 어떤 해독제를 만들어냈더니만 그거 뺏으려고 절도까지 시도하는 마치 피규어 가득한 사촌방에 들어가서 형 나 이거 만져봐도 돼? 라고 하는 개념 없는 사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 조카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지탈시켜가지고 조카가 만든 연구 결과물을 뺏으려고 하는 메리세라가 더 문제긴 해요. 이게 세라는 장미가 지 사촌이란 걸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메리세라는 지랑 자매인 엘레나의 자식을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세라랑 메리세라 둘 중에 사촌한테 더 파렴치한 짓을 하는 건 메리세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코나에 나온 네 번째 사촌관계는 하기영과 최한이란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불협화음 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인물들로 정확하게는 사촌이 아니라
삼촌과 조카 관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형제자매 관계는 아니니까 너그럽게 눈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앞서 호화 여객선 연속 살인 사건에서 언급한 나치에와 이치로처럼 사랑에 얽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을 봤다면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선 에피소드의 흐름을 얘기해드리자면 유명한은 어떤 가문에 있는 의뢰인에게 의뢰를 받고 대저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한이라는 의뢰인에게 이 저택에 있는 저주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죠. 그런 내용을 듣고 난 뒤 이 저택에서는 몇 건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코난은 이 연쇄살인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의뢰인인 최한이의 삼촌인 하기현이라는 인물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때 하기현은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집안 사람들을 죽인 거였고 죽인 순서는 이름에 붙은 음계 순서대로 죽인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걔 이름을 영어로 하면 C, D, E, F, G, A, B, C 순이고 죽은 사람이 최필규, 최경준, 장아련이라고 한다면 필규의 필이 F, 경준의 경이 G, 아련의 아가 A를 뜻하니까 최필규, 최경준, 장아련 이 순서대로 죽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A까지 죽였다면 다음은 B에 해당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독일에선 A 다음엔 H가 들어가서 이름에 H가 들어가는 하기현 본인이 죽으려고 한 거였죠. 아무튼 이렇게 참신하게 사람들을 죽여나간 하기현이지만 자신의 조카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는지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라고 볼 수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자신의 조카인 최한이에게 남기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현이 최한이를 아끼듯이 최한이도 하기현을 존경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렇듯 음악적으로 천재라고 볼 수 있는 조카와 삼촌이 서로 아끼는 모습이 나와서 기억에 남았던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얘네가 예쁘고 잘생겨서 기억에 남기는 했었을 다음 코너에 나온 5번째 사촌관계는 서가영과 서세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서가영이라는 인물은 매우 익숙하겠지만 서세진이라는 이름은 안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서세진이라는 인물은 14기 극장판 천공의 난파선에서 나온 극장판 오리지널 캐릭터로 가영이의 친척 동생이라고 합니다. 대개 명탐정 코너에서 탐정들이나 경찰들이 사건이 안 풀릴 때 어린 친구들이 하는 순수한 발언에 영감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세진이라는 친구도 어떤 순수한 발언을 하게 되고 그 발언 덕분에 인성이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내게 됐었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딱 봐도 코난 또래로 보이는데 인성이와 가영이 둘이 사귀냐고 물어보고는 안 사귄다는 대답을 듣자 지가 가영이랑 결혼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아주 당돌한 친구예요. 애 생긴 것도 꽤나 잘생겼는데 이렇게 지 감정에 솔직한 걸로 봐서는 나중에 슈퍼 알파 메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6번째 사촌관계는 정지로와 정보라입니다. 뭐 얘네도 앞서 하기영과 최한이 마냥 사촌관계가 아니라 삼촌관계긴 한데 형제자매 관계는 아니니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이 둘은 친척관계이면서 다양한 사건에서 같이 등장하긴 했는데 의외로 막 케미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지로가 등장한 사건에서는 거의 100% 확률로 키드가 등장하기 때문에 정보로와 정지로의 케미를 보여주기보다는 정지로가 보석을 보여주고 키드는 훔치러 오며 키드가 훔치러 온 걸 키드의 사촌인 코난이 막아내는 걸 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지로, 정보라 이 둘보다 키드와 코난 이 둘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문득 정지로라는 캐릭터는 키드를 위해 보석을 갖다 바칠 캐릭터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6쌍의 캐릭터들이 코나에서 나온 사촌 및 친척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명탐정 코난에서 사촌으로 뇌절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코난과 키드 그리고 이상윤과 장미 얘네가 사촌관계다 라는 것에 임팩트가 너무 컸을 뿐 의외로 사촌 및 친척관계가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물론 더 찾아보면 에피소드에 등장한 캐릭터들 중에 사촌관계인 캐릭터들이 더 많겠지만 제 기준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만 이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얘네 말고도 기억에 남는 친척관계가 있었습니까? 만약 영상에 안 나온 캐릭터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신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